밑단 매물대 있죠? 밑단 매물대 높게 잡으면 3만불이고요. 그죠? 좀 더 밑에까지 당겨서 잡으면 800불까지 열려 있어요. 그죠? 우선은 형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 우선 여기 상단자리 매물대. 여기 뒤에 매물대입니다. 이거는 이 고점 부분 말고 많이 저항을 받았던 자리 있죠. 뚫었다 깨졌다 하더라도 고점까지 보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얘가 고점까지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확인하러 오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 전에 지지 저항을 좀 받았던 여기 뒤에 자리 매물대 2만 3만 1000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까지 1차적으로 갔다 꼬리 달려서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으로 페이크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온 건 맞지만 아직까지 이 자리가 페이크냐 페이크가 아니냐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너무 일러요. 그리고 우선은 상단 자리에 올라온 건 맞는데 패턴이나 흐름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여기 고점 부근 500불 부근 있죠. 500불 부근이긴 한데 그 전에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만 요렇게 선을 잘 그어서 보더라도 상단 자리에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디가 깨지면 안 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은 내려오게 되면 200불 부근까지. 우선은 여기까지 올라간 흐름에 대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은 어디냐? 박스권 요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거냐? 우선은 여기까지 확실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200불까지 내려와야 알 수 있어요. 한번 꼬리 달고 내려왔다 지지받고 올라간 자리 있죠. 이 자리가 깨고 내려오게 되면 3200불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혹은 여기까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그죠?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켜줘야 되는 매물대는 200불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자리. 그리고 지금 패턴이나 흐름상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올라오면서 500불 부근 안착하고 천천히 올려주면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 페이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얘가 몸통으로 회복되는 흐름은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거기 안에서 또 중요한 매물대나 흐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 번 올렸다 뺐는데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죠? 여기 자리에서 캔들로 패턴이나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200불 보시면 되고 200불 깨고 내려오면 바닥 한번 확인하러 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 번 올렸다 뺀 거기 때문에 올렸다 뺀 거는 맞잖아. 그죠? 올렸다 뺀 거는 맞으니까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밑단 확인하러 내려오면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자리거나 추가 하락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박스 만들어주면은 땡큐일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 그건 나중 얘기고 조금 200불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에 무너뜨릴 건 아닙니다. 내려오게 되면 한 번에 깰 건 아니에요.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패턴이나 반등이나 한 번 더 나오고 아마 깨질 확률이 높아요. 깨지더라도. 그러면 어찌됐든 형님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이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하루 만에 뭐 아침에 내려오더라도 아마 내일 혹시 200불 깨고 내려오더라도 내일까지는 크게 깨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루 정도는. 어찌됐든 200불 부근이 깨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을 어느 정도 좀 하는 게 좋고, 혹여나 아침에 200불 깨고 내려왔어. 그죠? 그러면 형님들이 아침에 알트 대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혹은 여기 부근 깨고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 29,800불을 깨고 내려오고, 3만 불 부근 깨지고 28,000불 여기 확실히 깨지잖아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깰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오늘 당장 깨질 확률은 높지 않고 내일도 깨질 확률은 높지 않아요. 단기간 이렇게 바로 떨어질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아마 알트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줄 거라고 보니까 지금 당장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혹시라도 이 요 자리 있죠. 200불 부근 살짝 깨고 내려오는 흐름을 만들더라도 알트 같은 경우 대응을 너무 길게 하루 왼종일 막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적당히 진입해서 손절 라인 터치하거나 혹은 빠르게 어느 정도 반응 나오고 오후장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웬만하면 정리하세요. 익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내려왔다고 바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려오더라도 너무 길게 형님들이 홀딩하거나 물려있거나 이런 행동 하지 말고 칼같이 하라고요. 칼같이. 대응을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칼같이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일 가지 않을까, 이런 거 말고, 손전 터치하면 그냥 나오고. 다른 자리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만회의 사태를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흐름이. 나쁜 흐름이거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혹시라도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천천히 지지받으면서 저점 올리면서, 양봉 띄우면서 여기 자리 있죠. 3800불 보고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오면 한번 조정 찍고 다시 돌리는 흐름 나오면 요런 자리들은 땡큐 자리가 될 수 있어. 근데 한번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얘가 다시 급등으로 올라갈 확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얘가 저항받은 자리도 저항받은 자리인데 이미 전고 부고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날아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올라오더라도 요 뒤에 자리 흐름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가더라도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런 자리 체크하고 혹시라도 이런 자리 흐름 나왔는데 요 자리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더 최악입니다. 현재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 뒤에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위에서 머물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더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100%는 아니겠지만 쉽지 않아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다음 숙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보려고 중요한 자리 깨고 여기서 머무는데 여기서 홀딩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가 크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안 좋다고. 차라리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이거 어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몸통으로 패턴 만들고 있으면 패턴을 지켜보셔야 돼요. 흐름 봐야 됩니다, 얘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좋다. 중요한 자리에 깨진 게 아니니까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걸 확 잡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깨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선 200불 부근.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는 알트 대응 짧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짧게 짧게 하세요. 길게 가져가지도 말고. 존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추천했던 종목들 있죠. 아침에 형님들이 매수 대응했을 때 아시겠죠? 그것만 노리면 돼요. 너무 길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선 안에서 형님들이 타협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아침이 아니고 아침 됐는데 얘가 중심부 라인 여기 상단자리 뚫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그러면 알트 비트 다 지켜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에 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 하고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급등하면서 올라가면 급등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그 비율에 맞게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올린다라고 했을 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리겠죠.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하게 내려오는 것보단 천천히 내려오는 게 영향이 별로 안 받아요. 중요한 자리 깨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 여기서 패턴 만들면서. 근데 바닥까지 다지고 나서 갑자기 올라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작살난다고. 알트가 여기서 작살나요. 여기서 작살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이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작살은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깨져서 내려오더라도 진짜 작살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밑단 200불 깨져도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확실히 3만불 부분 확실히 깨거나 아니면 29,800불 여기가 꼬리 달렸던 매물대니까 여기 내려오더라도 한 번은 지지받을 수는 있으니까 여기가 확실히 깨지면 그때부터는 혹은 그 전부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3만불 깨지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29,800불 깨지면 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뭘 하더라도. 얘가 페이크 주고 올라오는 한이 있어도 이런 자리는요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라오면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잡으면 돼요. 굳이 이런 리스크까지 안고 간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알트는요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9,000불 부근에서 28,000불, 28,700불 부근 여기 매물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얘가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타고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흐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열려 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형님들은 이거 쳐맞힐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내려온 만큼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추세 끝나는 거예요. 이 추세는 끝납니다. 여기 올렸던 이 추세 자체는 끝나. 이 추세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끝납니다.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해서 패턴이 아예 하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얘는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정도 올렸잖아요. 그럼 한 판 더 올려야 돼요. 올라가서 떨궈서 올리든 현재서 올리든 간에 올라간 만큼은 그 이상은 한 번 더 올려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올렸을 때 여기서 머무는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대1 비율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많이 머무르고 출발한 자리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조금씩 힘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더 받으면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나오고 여기서 패턴 나오고 여기서 무너져요. 이러면서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돌려서 확인해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요 뒤에 자리는요, 전고까지 갈 거예요, 이제. 원웨이로 갈 확률이 높아요. 요 고점 부분까지. 근데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한 파동 더 올린다라도 어찌됐든 한번 크게 뺄 수는 있어요. 빠져야 빠지는 건 맞는데, 제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를 분명히 말씀드릴까, 올리더라도. 어찌됐든 조심해야 되는 패턴을 계속 형님들한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번은, 알트가 한 번은 더 뺄 거예요. 알트가 얼마까지 더 올라가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트가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간 상태에서 빠질 거고요. 많이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서 같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크나 이런 애들은 잠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네가 비트 한 파동 더 올려서 여기까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돼서 여기서 패턴 만들고 해서 이러고 있다가 한 번 더 빠졌다가 그리고 가겠죠. 그죠? 그러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박스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당연히 빠질 거예요. 비트가 혹시라도 한 파동 올라가서 이렇게 빼버리면. 아시겠죠? 이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올 확률이 적냐? 적지 않아요. 어찌됐든 뒤의 흐름은 좀 더 지켜보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100% 장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맞겠지만 저렇게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리 못 올려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온다? 2만 불까지도 열려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버티실 수 있습니까? 못 버틸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형님들이 여기서 빠르게 대응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얘가 2만 불까지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내려오더라도 2만 8천, 2만 5천 불에 걸릴 거야. 전고 매물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담 못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트는요. 아마 크게 한 파도 더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요. 알트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비트가 이렇게 만들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야. 알트가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버티는 건 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요. 룸도 뭐 이렇게 보시면 잘 지켜주는 것 같죠? 여기서 다시 못 살리거나 혹시라도 비트 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크게 뺐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번 전적점 다시 갱신하러 간다니까. 이건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은 비트가 해줍니다. 얘네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살렸을 때 얘네가 여기까지 한 파동 더 뺐어.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된다? 여기 부분에 머무르겠죠. 여기까지는 회복이 될 거예요. 요거 회복되면. 그리고 날라가잖아요. 여기서 박스 만들걸. 언제까지? 비트 전고 뚫을 때까지.
그러면 얘네가 전곳 언제 뚫으냐? 비트가 3억은 가야 뚫겠죠. 한참 걸립니다.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한파동 가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알트가 이 고점부까지 회복하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더 걸려요. 근데 한 달 동안 비트 상황이 지금 자리에서 형님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한 달까지 질질 이 자리에서 끌어줄까요? 절대 안 끌 겁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액션이 무조건 나와요. 조만간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와요. 슬슬. 애초에 여기서도 패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와요. 조만간 이거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자리가. 길어야 1, 2주예요. 그랬을 때 하방이라고 본다면 절대 알트는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한 판 더 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차트는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올린다 해도 안 이상한 차트는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근데 형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너무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 떨궜다 갑니다. 이런 자리처럼. 이런 자리처럼 어설프게 올리면 떨궜다 가는 경우가 나와요. 떨궜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소리 한번 나고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애초에 얘는 올릴 거였으면 이 자리 안에서 끝났어야 됐어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는 7월 초에요. 6월 말 전까지는 한파동 다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60일선 붙기 전에 올렸어야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아무리 못해도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면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자리 있죠. 여기서 그냥 올렸어야 됐어요. 갈 거였으면. 이 자리 안에서 끊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걸 못 끊고 나서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재수 없으면 한번 빼고 갑니다. 그래서 형님들한테 조심조심 하라고 하고 지금 전략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어디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준 이유는요. 한번 빠지면 웬만큼 알트들은 마이너스 10% 20%까지 또 빠질 수 있어. 이거 형님들이 또 버티실 겁니까? 나는 장투할 거니까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버티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형님들 빼고 나서 여기서 올려주면 다행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2만 불까지 내려가면 형님들 마이너스 5, 60%는 그 지금 자리 사도 50%는 볼 거예요. 그죠? 요까지 내려오면 2만 1000불 본까지 마이너스 50%안 볼 것 같습니까? 알트 무조건 봅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악인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웬만하면 안 떨고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파도 더 올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 보고 고점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매몰대는 있겠죠.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어차피 제가 분석해야 될 내용이니까 저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왜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알트 한파동 올리면서 시총 낮은 이런 애들 한파동씩 다시 회복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이 자리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때부터. 지금 안 올리고 깨면 무조건 깨집니다. 이거. 비트 떨구면. 그거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요, 변할 수 없어요. 비트 흐름만 어느 정도 판단하면 알트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요, 대충 보입니다. 제가 왜 형님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알트 이만큼 올라왔을 때 형님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닥 한번 확인하러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형님들한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시드 작게 매매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요, 이미 제가 형님들한테 이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닥 확인하러 안 온 알트 있나요? 없어요. 확인하러 다 왔어. 다 왔잖아. 안 온 알트가 있나요? 제가 얘기한 대로 바닥 확인하러 다 왔어요. 이미 저는요, 떨어지기 직전부터 올라가서 당이 좋을 때부터 형님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기억들 나실 겁니다. 이 고점에서 얘기했어요. 비트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바닥 한번 확인하러 갈 거라고. 그죠? 그것도 맞았잖아. 근데 생각보다 비트가 조정은 덜 받았는데 생각보다 알트가 더 많이 빠진 건 있어요. 그건 있어. 이 자리에서 다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미 저는 뒤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조정은 나오는 건데. 이런 자리 못 피하면 알트 같은 거 이 고점부터 마이너스 40% 물리는 거야. 지금 평균 마이너스 30에서 40이잖아요. 많이 물려 있으면 40%까지. 여기서 잘 샀어도. 그죠? 제가 그렇게 대응시켰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대응 잘못하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남들은 좋다 좋다 하고 있겠지만 장이 좋을 때는요,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이 돼야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점 아니냐. 내 눈으로 확인해서 좋으면 그때부터 고점 아니냐.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좋은 상황을 만들더라도 절대 고점일 리가 없어요. 형님들이 찰칵하는 게 이런 자리가 고점인 거야. 남들이 한참 전부터 좋다고 했을 때 끝물에. 근데 얘네가 이렇게 자리 만들고 여기서 패턴 상단에서 놀면 이런 자리들은요, 웬만하면 바닥 안 깰 확률이 진짜 높잖아요. 이때부터 좋다고 스윙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패만 당하지 않아요. 지금 자리는 아니라고. 지금 자리는요, 형님들은요, 적당히 먹으면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홀딩해도 된다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형님들, 여기도 바닥이라 그랬고, 여기도 바닥이라 그랬고, 여기도 바닥이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미 그 사람 때문에 물린 사람 평단가는 여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야? 올라와도 결국은 계속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왜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를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알트 추천해주고 단타 쳐서 적당히 먹고 나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될 자리는 조심해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